그래서 그 영어 전담 교사를 맡게 됐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시키든가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역시 남사스럽게 제가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교담도 처음이고 영어 전담 교사는 더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걸 좀 현장에 적용하고 싶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고 그리고 너무 좀 다른 선생님들보다 늦게 시작을 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 오영실 아나운서 남사스럽다가 표준어인가요? 뭐 우리가 흔히 씁니다. 그냥 약간 그렇죠. 부끄럽다, 네네네. 창피하다. 어쩌자는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 교육대학원의 조기 영어 교육학과에 진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좀 생소한 학과거든요. 어떤 계기로 진학을 하셨습니까? 예, 사실은 대학원 생각했을 때 이제 좀 안일해지는 교직 생활에 좀 활력을 갈 생각으로 교육대학원을 선택했고요. 조기 영어 교육과는 좀 더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도전 정신이죠. 네. 곁에 계신 김미영 선생님은 지금 영어 전담 교사가 아니신데도 지금 학교 수업 끝나고 가서 영어 교육대학원 조기 영어 학과 공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시다시피 모든 교과를 다 가르칩니다. 네. 영어 교과 전담 선생님이 계시기 이전에는 선생님들이 다 누구나 영어를 다 가르쳐야 됐는데 그때 저 가르치다가 전문성이 좀 더 있어야겠다 하고 생각해 오던 터에 마침 근처에 배울 만한 그런 좋은 학교가 있어서 동료 교사랑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본인이 시간을 내시고 또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선생님 모습을 보면 진정한 교사십니다. 예. 이런 분들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잘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저 이기령 교수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런 교육 현장에서 땀을 흘리시는 교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사범대에서 지금 이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동이고 좀 놀랍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20년 전에 89년도에 여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을 한 4, 5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주변에 계신 많은 영어 선생님들 또 뭐 수학, 국어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많이 놀랬던 적이 있었어요. 대개 보면 안일하기 쉬운 것이 교사 생활이라고들 사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외대에서는 매년마다 이 영어교사, 전국에 있는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영어 수업 경연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벌써 이제 4회째를 이제 맞이했고, 지난 6월 6일 날 본선을 이제 해서 끝이 났는데요. 그곳에 이제 모이신 영어 선생님들을 뵙게 되면 1차, 2차, 3차의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선발이 되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열정 있으시고, 네. 또 성실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미래 영어 교육이 참 밝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교육대학원에 계시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의 교육대학원에도 영어 교육 전공하고 어린이 영어 교육 전공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린이 영어 교육 전공에 보면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80%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낮에는 열심히 또 각 직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또 오셔서 수업을 받으시고 아줌마 선생님도 많으시거든요. 가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남편의 적극적인 외조하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존경스럽고 참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좀 같이 한번 쳐볼까요? 센스가 있으시네, 교수님. 감동적이네요. 네. 이 대본에도 없는 애드립을 하시네요. 저기 우리 이수영 교수님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이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강의가 이제 영어 동화 구현 지도 기술 연구 뭐 쉽게 말해서 스토리텔링인데요. 네. 어떤 수업인가요? 네, 저희 스토리텔링 수업은 어떤 영어로 된 아주 다양한 어린이들의 스토리를 일단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또 재미있게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또 정말 스토리텔러로서 같이 어떤 그 스토리를 한번 구현해보는 그런 기법들을 같이 실습하고 연구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렇죠. 예. 아까 좀 화면을 잠깐 보니까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네네. 이 호흡, 발음, 네네. 뭐 기본 몸풀기 네네네. 동작이 있는데 네. 이게 매 시간 전에 항상 이루어지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텔러를 마치 어떤 배우와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텔러는 어떤 스토리를 자신의 몸과 그리고 목소리를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을, 관객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어떤 상상의 세계 속으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치 악기와도 같이 그 음악 연주가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그 악기를 튜닝하는 것처럼 그 스토리텔러들도 자신의 도구인 몸과 어떤 목소리를 튜닝을 하고 워밍업을 하면서 어떤 긴장을 푼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답답하다든가 소리가 작다든가 그러면 아무리 그 내용이 훌륭해도 집중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까 그 화면에 보니까 아예 통째로 연극 하나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시각적인 것들, 또 음악적인 것들, 또 어떤 연극적인 요소들, 이러한 어떤 예술적인 요소들을 함께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스토리를 전달했을 때 그것이 어떤 굉장히 감각적으로 또 어떤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을 할 수가 있게 하겠죠. 그래서 언어를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네. 자, 김미영 선생님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시고 이런 수업을 듣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 건데요. 네네. 이 과정을 하시면서 뭐 기억 남을 만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아까 그 수업 장면에서도 잠시 나왔었는데 저희 수업 중에 커플 선생님이 2분 계세요. 근데 한 분이 다른 선생님이랑 팀을 하셔서 연극을 올리셨는데 실제 그 장면 중에 공주와 결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팀원이랑 같이 결혼을 안 하고 실제 여자친구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등장시켜서 결혼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들 모두 박수를 치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셨나요? 아직 아닙니까? 여자친구 커플이세요. 드림스 컴츄를 보여주셨네요. 예. 네. 그 옆에 계신 장병 선생님은 또 기억 남은 에피소드. 예, 저희 수업하면 정말 보따리 장사예요. 그날 스케줄이 있어도 다 취소하고 일찍 준비를 해서 그 대학원 원외실에 모여서 거의 합숙 분위기고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심하게 힘들게 접근하다가 한 2번, 3번째 되면 거의 뭐 망가지는 수준으로 그 연기에 몰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아이가 실제 마녀 연기를 보고 운 적이 있었어요. 울었어요. 네, 그래서 실감하나 보다 이런 걸 느꼈죠. 자, 그렇게 열심히 배우신 스토리텔링 이렇게 오후 시간도 다 포기하시고 가족들도 굶기시고 열심히 배운 스토리텔링을 학교 수업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사실은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진 못해요. 근데 이번에 대학원 수업을 준비하면서 반응을 보고 싶어서 3학년 재량 시간에 했는데 아이들이 비교적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별로 뭐 크게 준비한 건 없었는데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제가 가르치는 영어 시간에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스토리텔링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우리 김미영 선생님. 네. 이 학생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좀 남사스럽지 않나요? 대학원 과정에서 먼저 그 같은 동료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때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할 때는 아이들 반응이 점점 더 금방금방 오게 되니까 좀 더 과장을 하게 되고 좀 더 목소리를 크게 하게 되고 좀 더 몸짓이나 발짓을 좀 더 크게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네. 앞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TV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오면 아유 오영실 또 오바한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직접 하시면 정말 과장되게 나오죠. 네,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학습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글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는 것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살아있는 그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 아동들에게 선생님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상상을 동원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장을 읽어줄 때에 억양을 집어넣고 또 감정을 집어넣어서 학생들에게 살아있는